day is a holiday invented by greeting card companies. Took a train out to Montauk. Hi. I'm sorry? I just said hi. To go home and collect everything you own that has some association with Clementine. Remember me. Come back and make up a goodbye at least. Bye, Joel. I love you. Maybe in Montauk. Please let me keep this memory. (20대와 40대가) 만나 좋은 영화를 맛보고 공감해보는 맛있는 무비 테이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을 지우려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2005년 미셸 공드리 감독,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작품입니다. 자, 사랑 이야기를 다루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작품 이터널 선샤인을 현이가 추천을 했는데 짤막한 추천의 말과 감상평 부탁을 합니다. 속는 셈 치고 사랑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했던 영화라는 짧은 리뷰 한 줄에 홀려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영화를 보자마자 저 리뷰가 어떤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조엘은 자신이 잊고 싶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파괴돼 가는 걸 보며 오히려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죠. 오직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잊고 싶었던 아픈 과거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그걸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에 대한 진한 여운이 그대로 느껴져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한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영화입니다. 자, 재진이의 감상평 들어볼까요? 네, 이터널 선샤인은 저한텐 정말 의외의 영화였는데요. 유명한 로맨스 영화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재생을 했습니다. 기억을 소재로 한 영화인 줄은 전혀 몰랐고 시각적으로나 느껴지는 감상으로나 이렇게 마구 휘몰아치는 영화일 거라고는 더 상상을 못했던 터라 신선함이 정말 컸던 영화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지워가는 주인공 조엘의 상황과 감정에 강하게 몰입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독특한 컷 구성과 연출 그리고 짐 캐리의 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저도 그 재진이처럼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 독특한 설정과 구성,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돋보였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릴러 영화인가? SF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로를 아프게 한 연인들이 사실은 기억과 기억으로 얽히고 추억 속 시간 속에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됐다는 설정, 이것들이 상당히 기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 캐리하고 또 케이트 윈슬렛의 그런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각자 영화 속에 맛있게 맛본 순간들을 꼽아보는 별미의 순간입니다. 자,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회상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현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 클레멘타인이 내가 다시 질려질 거야 라는 말에 조엘이 오케이 라고 말하자 클레멘타인도 오케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 기억을 지웠고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왜 서로에게 질리게 된지까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말할 수 있는 그들. 나도 조엘과 클레멘타인처럼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두 눈 가득 그렁그렁 맺혀있는 눈물과 애써 웃어 보이는 웃음 때문에 이 장면이 더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후반부에 막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기억이 거의 다 사라지는 순간에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작별 인사 같은 대화를 나눴던 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클레멘타인이 이제 이런 기억이 사라지게 돼 라고 말하자 조엘은 엔조이 이렇게 음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 소중한 기억을 음미하자라고 말하는 게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오프닝 장면과 마지막 엔딩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짧고 인상적인 오프닝이 나오고 크레딧이 나오는데 한 20분 가까이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나오고 짐 캐리가 울부짖는 장면에서 전환이 되죠. 아마 이 짐 캐리의 울부짖는 장면이 가장 그 감독이 그 연출을 하면서 그냥 신경 썼던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맛본 후기와 별점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우선 저부터 할게요. 이터널 선샤인은 수많은 로맨스 영화 가운데서도 독특한 소재와 발상, 이색적인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단순히 기억 삭제라는 소재만 다룬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경험과 선호들이 쌓여가지고 이성에 대한 어떤 취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심리학적 접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할 만하다 하면 바뀌는 장면 전환도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상대와 나에게 끔찍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단단한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좋았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7점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기억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텐데 이걸 기억 삭제 회사라는 장치로 그리고 심지어 로맨스 영화로 이렇게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감탄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요. 영화에 이렇게 정신없이 막이 끌려서 보다가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영화 도입 부분이 시간순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이상한 소름도 좋았어요.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했던 사람과의 기억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질 때 기분이 어떨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몰입감, 흡입력이 강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영화가 만약 순차적인 구성이었다면 이렇게 매력적이고 여운이 길게 남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기억을 지운 다음날 아침에서 시작해서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 그날 밤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날 밤 기억을 지우는 동안의 시간이 영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억을 지우기 위한 그 밤이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어떻게 가까워지고 사랑했으며 왜 서로의 기억을 지우려고까지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보며 왜 그들이 마지막에 다시 오케이 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9점 주겠습니다. 자, 오늘 이터널 선샤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무슨 영화를 맛볼까요? 재진이 순서죠? 재진이. 네, 제가 추천할 영화는 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 서치입니다.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SNS를 통해 사건을 파헤치는 아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온라인 속 딸의 자취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묘한 긴장감을 배가하는 영화의 독특한 연출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날은 덥고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섭고 적당한 소름 끼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노트북으로 보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맛있는 무비 테이블 또 우리가 또 곧 만나겠습니다. 20대와 40대가 함께 공감해보는 무비 토크 맛있는 무비 테이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